예, 이제 추진기 그 스크류 프로펠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동력 전달 과정에서 효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전달 동력을 추진 동력으로 바꾸는 효율, 그걸 우리가 추진기의 단독 효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한글로는 단독이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단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픈워터라고 많이 써요. 말 그대로 추진기가 앞에 배가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추진기 자체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글로 하면 단독 효율 맞죠. 네. 근데 영어로는 단독이란 말 안 쓰고 오픈워터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러면 추진기 자체의 성능은 어떻게 실험을 하냐? 축을 추진기 뒤로 빼가지고 여기에다 모터를 달아요. 방수는 되겠죠? 물속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추진기 시스템을 앞으로 끌면서, 아니면 물이 일정한 속도로 와도 되죠. 물이 일정한 속도로 올 때 추진기를 뭐 어떤 회전수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일정한 회전수로 돌릴 때 여기 축이 뒤로, 추진기가 돌니까 앞으로 가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 앞으로 가려는 힘, T를 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N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토크, Q를 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으로 걸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험 조건. 당연히 V하고 N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추진기 사이즈 중요하죠, 물론. 지름. 그 다음에 수온에 따라서 물의 로하고 뮤, 밀도하고 점성계수도 정해지잖아요. 이런 게 있겠죠. 또 뭐가 있나? 프로드수 했을 때 중력가속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중력가속도는 영향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추진기는 수면 저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파 영향을 안 받아요. 애초에 안 받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면파랑 상관없으니까 중력가속도는 고려를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책에선 하긴 했는데 저라면 안 하는 쪽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5가지를 먹여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결과로 T랑 Q가 나오더라 라는 게 추진기 시스템의 기본 내용인데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실제 추진기도 그러면은 여기 5개 조건에 대해서 이 2가지가 나오는 물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선박 저항에 대해 차원에서 했을 때 비슷하게 했었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주겠거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랬어요? 차원, 버킹엄 파이 정리를 쓰거나 뭐 차원 해석을 해가지고 무차원 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점성계수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레이놀즈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건. 레이놀즈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저항 시험 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레이놀즈 수 맞추면 좋은데 맞추려면 모형이 무한히 빨라져야 되죠. 실제 배보다 더 빠르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실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놀즈 수에 대한 상사를 하지는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면 레이놀즈 수 말고 무슨 상사를 해야 되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상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하학, 그 다음에 운동학, 동력학. 기하학은 실제 프로펠러랑 모형 프로펠러 생긴 게 똑같으면 된다예요. 형상.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긴 걸 다른 걸 놓고 모형 실험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만들어요. 이거 모형 프로펠러도 얘도 이거 실제랑 똑같은 프로펠러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딱히 다룰 얘기는 아니고. 운동학적 상사는 뭐냐면은 속도의 분포가
실제랑 모형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방향까지 똑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동력학적 상사는 힘의 분포가 실제랑 모형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모형 실험을 결과가 실선이랑 서로 뭐 분화된 값이 같다라는 게 버킹엄 파이 정리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인데 차원 해석에서. 근데 동력학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레이놀드 수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걔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까진 보지 않더라도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왜 말이 되냐면은 추진기가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추진기 날개를 하나를 싹 잘라서 보면은 여기 추진기도 사실 날개 하나 잘려 있거든요. 잘 보이나? 여기 보면은 날개 하나만 이렇게 좀 짧잖아요. 지금 여기 날개. 얘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단면이 있거든요. 추진기 날개 단면을 보면은 어디를 앞으로 해야 되나? 얘 기준으로 합시다. 여기가 앞이에요. 여긴 뒤. 추진기 2차원 날개 단면으로 잘랐을 때요. 그러면은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긴 뒤. 그래서 날개 단면이 있으니까 속도는 V로 전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하잖아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니까 날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는 도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도 들어와요. 그게 얼마 될까요? 2파이 회전수. 얘가 각속도죠. 그 다음에 반지름 거리면 되잖아요. R. 지금 얘를 잘라놓은 거리. 이 날개.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추진기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희가 여기를 잘랐다고 하면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하게요. 그럼 2파이 R이라는 게 회전 성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제 두 속도 성분의 합속도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유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가 원래 우리가 여기 이 길이를 시위선이라고 해서 코드라고 하잖아요. 코드랑 얘가 들어오는 유속이 맞는 각도가 알파죠. 그 다음에 날개 자체는 캠버가 좀 있으니까 알파에 대해서 리프트 코에피션트 양력이 어떻게 나와요? 캠버가 있기 때문에 받은 각이 0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양력은 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스톨 나는데 이후로는 뿌 하고 떨어지죠. 이거 우리 알잖아요. 알파하고 CL 간의 관계. 근데 알파가 뭐로 인해 정해져요? 추진기 형상은 정해져 있으니까 V하고 2파이 NR의 어떤 탄젠트? 그런 걸로 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속력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2차원 날개에 대해서 날개가 발생하는 양력 날개가 발생하는 양력은 속도로 인한 받음각에 대한 양력만 주어진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받음각이라는 거는 속도 분포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2파이 NR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2파이 NR이 커지면 들어오는 유동이 이렇게 더 서니까 받음각 알파가 커지겠죠? 그래서 양력이 커질 거고 V가 커지면은 유동 방향이 이렇게 수평으로 더 누운 쪽이 되면서 알파가 작아지니까 리프트 코에피션트는 작아질 거고 그런 물리 현상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레이놀드 수 들어가요? 물론 레이놀드 수가 바뀌면 CL 그래프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날개 단면에서 양력은 그냥 속도만 들어오는 속도, 회전 속도 비율만 맞으면 어차피 CL 그래프 똑같이 나오는데 레이놀드 수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서 저항시험과 마찬가지로 또 레이놀드 수는 뒤로 밀려나고 운동학적 상사만 맞춰도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진기 실험은 물론 어느 정도는 난류해서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막 되게 빡빡하게 레이놀드 수가 막 얼마 이상은 엄청 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여기에서 2차원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면 그 양력을 분해를 하면은 얘는 축 방향, 얘는 회전 방향이잖아요.
축 방향으로 있는 성분들을 적분을 하면 걔가 추력이 되고요. 얘는 토크잖아요, 토크. 회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기를 돌려줘야 되는. 얘가 우리가 회전해야 되는 토크 값으로 계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추진기에 대해서는 축 방향이랑 회전 방향 성분으로 양력을 쪼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양력 자체는 운동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레이놀즈수 안 맞춰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가 있어서 운동학적 관점에서 주로 우리가 무차원화를 하고요. 그럼 실험 조건을 어떻게 구하냐? 결국엔 뭐 문제예요? 회전 속도랑 전진 속도의 비율의 문제죠.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R도 위치 따라 달라지고 2파이는 괜히 붙어있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더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진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밴스 레이쇼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많이들 써요. 전체 프로펠러의 지름,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전진 속도. 그래서 이게 주요 실험 조건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나오는 T랑 Q는 무차원화를 어떻게 해주냐? 여기 지우고 쓸게요. 뭐 S 대신에 뭔가 길이 차원 제곱을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줄까요? 했는데 그렇게는 안 쓰고요. 추진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토크는 5제곱이라고 해서 얘를 KT, KQ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수니까 CT, CQ라고 쓰면 좋겠지만은 CT면 헷갈리잖아요. 앞에서 저항계수 했으니까. 그래서 C 대신에 K 쓴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율 구하고 싶댔잖아요. 단독 효율. 단독 효율은 원래 어떻게 구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2파이 N Q를 TV에서 나눠준 거잖아요. 그거랑 토크 계수, 추력 계수랑 그 다음에 전진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 꼴이 나옵니다. 전진비를 J라고 부르거든요. J, AT. 요거 식 각각 항들 넣어가지고 정리하면은 딱 이거 나와요.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펠러의 여기 O가 저기 오픈워터 단독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로펠러의 단독 효율은 이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 추진기의 성능 실험을 아니면 성능 해석을 특정한 전진비를 정해줘요. 그 전진비에서 얻어지는 추력과 토크를 재서 무차원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림을 그려주면 되죠. 우리가 저항 시험 했을 때 프루드수랑 CR 그래프 그리듯이. 이거 그리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전진비에 따른 KT, KQ, 에타5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추진기의 단독 성능 해석의 핵심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됐죠? 잘랐다가 이제 갈게요.